첫 번째 이슈부터 출발합니다. 네, 벌써 1년 됐습니다. 자, LNF가 지난해 2월 테슬라에 하이네켈 양극재를 공급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었죠. 당시의 계약 규모가 약 3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LNF 매출액의 4배가 넘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이 당시에 LNF 30분간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이 LNF는 SK온에 13조 원 규모의 하이네켈 양극재 공급한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자, 공시 내용 뜯어보면서 이번 계약의 무게 얼마나 되고 또 향후 국내 배터리 사업의 방향성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올 들어 코스피로 옮긴 이 LNF 13조 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주가는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기사가 아니고 지금 공시가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나왔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오늘 아이템 회의할 때가 오늘 아침에 나왔잖아요. 네. 이 LNF가 SK온과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하이네켈 양극재 배터리 하이네켈 양극재 30만 톤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전기차 300만 대에 들어가는 분량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조 1,910원 정도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환율 기준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간은 보시면 오는 203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년 반에서 7년 정도 남은 거니까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매해 약 2조 원의 매출이 떨어진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작년 실적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LNF가 작년과 재작년 실적 한번 보시면 재작년에는 3.9조 또 작년에는 4.6조 원 정도 매출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해 2조 원씩 매출이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규모 상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또 공시를 보시면 이 계약 상대가 지금 SK온 및 계약 상대방 지정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K온이요 지금 현대차, 기아랑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네.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SK온이 현대차에서 전기차 사업 얼마나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LNF에서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요 이번 공급 계약 내용 반영할 경우에는 추후에 LNF에 대한 눈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주가는 영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째서입니까, 주가는? 맞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참 시장에서 여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게 취재한 내용들 종합해 보면 벌써 시장의 시선은 이제 LNF가 아니라 다음 계약은 그럼 누가 될 거냐 여길로 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SK온 얘기 들으면서 이 현대차 말씀드렸잖아요. 자, SK온, 현대차 서로 공급 계약 맺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그럼 여기에 양극재 누가 넣느냐 이거에 대해서 유미코어 얘기 있었고 에코프로비엠이 있었고 LNF 있었고 이렇게 후보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LNF 이번에 공시했네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음엔 누가 되냐? 여기에 바로 에코프로비엠이 후보자로 오르면서 지금 주가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괜히 6%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상대방인 지금 네. 에코프로비엠으로 기대감 넘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시가 에코프로에서 나와야 될 게 LNF에서 잘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지금 LNF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 같은 견해십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이사님?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13조라는 숫자 자체는 상당히 큰 규모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근데 좀 더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SK온의 전체 캐파 대비에 비해서 공급되는 양이 약 13%에서 16% 정도 나오는 거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SK온 쪽으로 해서 거의 약간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갔으면 오늘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데 생각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LNF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 들어갈 룸이 더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해서 에코프로비엠은 롱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은 LNF 같은 경우는 일단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셀론으로 주가가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결국 근데 둘 다 우호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LNF 양극재가 테슬라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테슬라 업황도 우리가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지금 감산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지금 테슬라에서 중국 공장의 이 생산량 조금 줄이고 있다. 어떤 얘기냐면 사실 이 중국 상하이 공장이 매주 6일 반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주 5일로 조금 줄인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왜 줄였냐 한번 좀 살펴보면 지난달에 이 테슬라에서 6만 대 정도가 지금 출하가 됐습니다. 근데 1월에는 7만 1,000대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에 비해서 16% 줄은 거고 또 1년 새에 19% 정도 이 출하량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하고 있다.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유럽의 상황도 보시면은 지금 지난달에 20만 4천 대 정도 이 전기차가 팔렸거든요. 이게 1월에 비해서 이 상승세가 상당히 많이 꺾인 겁니다. 왜냐하면 뭐 독일이 보조금 중단했고요. 또 프랑스도 이 보조금의 비중 대폭 축소하면서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유럽에서도 전기차 조금 부진할 것이다. 좀 이런 아쉬운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또 짚어드리면 네.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도 지금 목표치 비중을요. 원래는 이 2032년까지 이 신차 기준으로 해서 67%까지 늘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56%입니다. 11%포인트 낮춰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기존에 계획했던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계획으로 이 시계를 좀 올려 잡아야 되는데 고쳐 잡아야 되는데 이게 좀 2년 정도는 그래 조금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테슬라 지금 뭐 최근에 석개미들도 매수를 좀 주저할 정도다. 뭐 순매수 7위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테슬라 업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결국은 이제 전기차 섹터 내에서는 테슬라와 BYD 이 두 개의 회사가 헤게모니를 계속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뭐 앞서 우리가 봤었던 자료에도 올해 판매되는 전기차 출하량 장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가 많이 내려간 것은 사실인데 이게 왜냐면은 이 전기차 섹터의 경우는 캐즘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지난주에 피스커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요. 시간 내에서 거의 주가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살아남는 전기차 업체만 살아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나가 떨어지는 좀 그런 구간, 즉 캐즘 구간을 현재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기차 섹터 내에서는 완성차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테슬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 주가는 부진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시면은 테슬라 주가와 2차 섹터의 주가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좀 그래요? 따로따로 좀 디커블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결국은 소재 업체들의 경우에는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저점을 업황의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3분기, 4분기 있던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의 주가와 2차전 업체들의 소재들의 주가는 이제는 디커플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월에 LNF가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감이 좀 높다 이렇게 오늘 삼성증권에서 뭐 보고서도 나온 게 있던데요. 실제 뭐 가능성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이후에 좀 주가 흐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시기가 6월 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차 업황의 바닥을 오늘도 나온 어떤 뭐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숫자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숫자가 잘 나온다는 거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어닝 쇼크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주가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6월 달로 가게 되면 될수록 주가는 여기서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 코스피 100 지수 편입에 따른 수급 유입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이 되느냐, LNF가 대장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래도 에코프로비엠 쪽을 조금 더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첫 번째 주제 결론은 그래서 뭡니까? 사실 LNF가 올해 나온 계약 중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앞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뭐 파나소닉도 있고, 뭐 다양한 회사들로부터도 지금 공급 계약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줄로 요약한다면 LNF 이제 시작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LNF 이제 시작.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